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그 딱딱한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달해주는 똑똑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 아실 텐데요. 신 DTI와 DSR로 인해서 이 다주택들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똑똑 부동산에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또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 부동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똑똑 부동산의 첫 순서는요, 바로 똑똑 가이드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지역 정보를 수집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국을 다니는 남자, 한국토지개발원의 정현훈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신데요. 네. 인사와 함께 앞으로 어떤 방송을 진행해 주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의 겉만 보기보다 속을 알차게 보여드리면서 알찬 투자 방향까지 안내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포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방송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가계대책 종합부채 대책은 문제가 지금 DTI라는 것과 DSR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기존의 DTI에다가 앞에다 이제 신자만 새로 붙였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축약을 드리면 대출을 규제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정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답답하고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투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규제로서 좀 목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적인 부분에서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시면서 가게 장을 보러 가셨을 때 2번 갈 거 이제 1번을 가시거나 이렇게 좀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좀 많이 불안하시면서 좀 생활 변화도 좀 있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대책들이요, 조금 앞당겨진 것 같거든요. 예. 신 DTI도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 예, 또, 맞습니다. DSR도 19년에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네네.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 네.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정부의 좀 포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서부터 한 10년, 12년 전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분명히 그때도 큰 대책이 걸렸었어요. 831 대책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10년, 12년 후에 규제가 지금 걸렸는데요. 지금서부터 한 1년 전 쪽으로만 돌아만 가셔도 113, 그리고 619, 82, 즉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규제로서 좀 막아보려고 하는 취지다 보니까 과거에 좀 실패 부분을 미리미리 좀 보완을 하면서 좀 규제를 들어가겠다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게 되면 규제가 더 오르지 않을까, 더 규제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정부의 포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빚으로 집을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순식간에 아예 아무도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불가능하게 암울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DTI 그리고 DSR이 규제가 걸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건설사 그리고 은행 그리고 이제 수요자 분들께서 좀 약간은 좀 힘드신 부분이 없잖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실 분들은 분명히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암울하게 힘들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계부채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 주제 이제 첫 시간인 만큼 알찬 순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인 만큼 제가 음악을 또 부탁을 해놔 드렸어요. 그래서 음악을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주시면 참 좋을 네. 텐데. 이 노래 아파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아파트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런 규제에 맞물려서 아파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의 역사적인 부분과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려드릴 거니까요. 집중하셔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즐거운 부동산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이런 주제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아파트에 사시나 봐요? 네. 예,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특히 아파트는 이제 편리함도 있지만 고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전망이 너무 좋아요. 더군다나 녹지까지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혹시 이 아파트가 있는데 혹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몇 프로나 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아나운서님? 현재요. 현재 현재. 아파트 한 70% 아닐까요? 70%요? 네. 와, 되게 높게 후하게 주셨네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어느 순간 서울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0년대에 좀 아파트가 이래저래 생겼는데 전체 인구 중에서 단 2%만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고요. 현재에 와서는 50% 정도 이렇게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주거 공간으로서만 생각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는 편리함, 현재는 이제 투자 용도로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네. 70%라고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찍으셨군요. 너무 앞서갔나 봐요.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고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곳이 좀 아파트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는 아파트가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고 이용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70%는 절대 허황된 게 아니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아파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시면서 오늘 시간에 집중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를 한번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이제 가장분들, 이제 주부님들이 선호하시는 게 바로 아파트인데요. 이제 그 와중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 그리고 신혼부부 분들께서도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과거로 돌아가시게 되면 서울, 모든 분들께서 서울에 대한 로망이 상당히 많이 크셨습니다. 급격하게 서울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말은 태어나 제주로, 사람은 태어나 서울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많이 동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경하게 된 배경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보시기 위해서도 서울로 많이 오셨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아현 교차로 혹시 아시나요?
아현 교차로요. 그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현역은 알아요. 아현역은 아시는군요. 네. 그 아현역에서 조금만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아현 교차로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충정로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정로 9번 출구 앞을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녹색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충정 아파트인데요. 무려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저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으시고요. 1930년대 초반에 지어지게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외관이 좀 약간 허름하죠.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다 가다 보게 되면 지금 서울의 모습하고는 좀 약간 안 어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모양도 좀 약간 기괴해요. 좀 상공을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좀 잘려있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충정로역 앞에는 8차선 왕복 도로가 쫙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넓지 않았는데 이 도로를 넓히게 되면서 아파트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잘려나가게 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2008년이 도래했을 때는 이 충정 아파트에 재개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이제 입주자분들하고 보상금 문제 이래저래 근데 좀 많이 복잡하게 됐어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서울 속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이 충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충정 아파트를 저는 오다 가다 하면서 가끔씩 보는데요. 절대 내부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입주자분들한테 좀 약간 불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오다 가다 하실 때 보시는 걸로만 하는 걸로 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해방 후에 또 아파트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고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려대역에서 고려대학교가 있는데 그 위쪽에 조금만 올라가시게 되면 종암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종암아파트에서 종암 성경아파트로 재건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건축이 아파트가 되면서 값도 많이 오르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최초라는 타이틀을 갈면서 계속 아파트가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도입된 아파트 혹시 아시나요? 최초로요. 네. 글쎄요. 힌트를 하나 더 저보다는 드릴게요. 어리겠죠. 아닌가요? 최초의 엘리베이터와 더불어서 최초의 외국인 아파트. 아,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어요?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엘리베이터, 최초의 외국인 아파트는 바로 힐탑 아파트입니다. 옥수역 근처의 아파트인데요. 이 또한도 역시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혼용을 해서 힐탑 트레저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선호를 하시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외국인 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려고 하시던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도입이 됩니다. 뭐 전화기, 매점, 뭐 엘리베이터서부터. 그래서 최초가 항상 과거에는 엄청나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시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주부님들께서 커튼, 그리고 주방에 있는 싱크대, 그리고 한때 붐이 일었었던 카페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붐이 일게 되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초기에 아파트가 한 50년 정도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0년이나 됐네요. 그렇죠. 너무나 네. 어마어마한 나이죠. 그때 아파트는 인기가 어땠나요? 별로 선호도가 좀 적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시죠? 당시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선호를 하시는 거죠. 이제 길을 가시다 보면 이제 잘생기신 분이 있고 좀 못생기신 분, 그리고 이쁘신 분, 안 이쁘신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매력이 있으시거나 잘생기시거나 이쁘신 분들한테 눈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쁘고 잘생긴 저 아나운서님한테 잘생긴 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가와요.
말을 건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낯설긴 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닌가요? 저는 좀 아무리 좀 이쁘셔도 갑자기 좀 말을 거시면 좀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좀 거부감. 이처럼 아파트도 당시에는 대부분 전부 다 단독주택에 지어져 있었어요. 단독주택. 이랬는데 이 옆에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당시 아파트가 건축이 올라가면서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저기 살려고 하냐. 아니 도대체 몇백 년을 살려고 저런 것을 짓냐라는 인식이 있으시게 되면서 아파트를 좀 많이 꺼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정부가 이제 대한주택공사에서 62년도에 이제 마포 형무소 농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이제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가 나오게 돼요. 그때 이 마포 아파트는 좀 모양이 좀 약간 특이합니다. 좀 Y자로. 지금도 좀 보기 좀 드문 게 좀 마포 아파트 형식인데요. 어쨌든 이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입주자분들이 없으셨어요.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당시 건설 소장님께서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그 와중에 괴소문이 또 한 번 돌게 됩니다. 즉, 이 마포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되면 질식사를 한다. 그래서 연탄 보일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건설 소장님께서 마포 아파트에 직접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면서 안 죽었지롱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 이후에 한강 맨션이라고 하는 게 이촌동에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한강 맨션은 어떤 타이틀이 있냐면 최초의 우리나라 모델 하우스가 도입이 된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마케팅을 생각을 하다가 모델 하우스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와중에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강부자 씨, 패티김 씨 등이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서 한때 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한강맨션, 마포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뭐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이미지를 많이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압구정 한양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본격적인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배경이죠. 네, 이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예, 예. 또 시청자 여러분은 가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때 가격은 어땠나요? 가격이요? 네. 가격 또한 역시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부분을 좀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지금 아파트라고 하면 대부분 강남, 잠실 이쪽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영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꺼내 드릴게요. 영동은 지금의 강남을 일컫습니다. 강남은 과거에 농촌, 완벽한 농촌이었습니다. 배밭, 허와 벌판이었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항상 침수,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팔당댐 건설 그리고 한강 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홍수가 이제 멈추게 되면서 본격적인 강남 개발의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40에서 한 90여 메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로, 도로가 생기게 되면서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 현재 강남은 아파트 이런 아이콘이 생기게 된 배경이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가장 좋은 예시는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당시 분양 가격이 무려 55만 원이었어요. 55만 원인데 현재 와서는 6천만 원을 육박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100배나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시청자분들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생각을 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 와중에
즉 5천만 원만 내가 그때 당시에 그쪽이나 근처에 무엇이라도 사 두셨다고 한다면 550억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그쪽입니다. 아, 그때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정말 제일 먼저 아파트를 사둬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사실 때문에 많이 아파트를 선호를 하시는데요. 근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때 당시로 돌아가시더라도 저는 안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가만 투자하시고요.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빌라만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선입견을 이제는 좀 경계를 좀 허무시고 좀 넓게 보시면서 저는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땐 꼭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또 궁금해지는 사항, 또 희망해 보는 것이요.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아니면 앞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까 이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편리해요. 뭐 아이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놀이터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리고 뭐 공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편의시설도 가득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아파트를 관심을 가지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투자용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집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파트는 애초에 부족한 주거 공간에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용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주용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주로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과거 뽕밭이었던 잠실입니다. 잠실에서 주로 자라고 많은 것들을 봤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의 잠실이 될 줄은 저는 그때 당시엔 몰랐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은 옆에 한강이 있고요. 호수가 있고요. 녹지도 가득하고 종합운동장, 놀이동산도 있고 많은 것들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거주 공간으로서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서 아파트를 바라보셔야지 무조건 투자 요소만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저는 실패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많이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시고 답답해하시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서 거주를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집안에서 이제 며느님이나 아니면 아내분들께서 어디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과 다르게 여성분들은 되게 세밀하고 꼼꼼하세요. 그래서 환경 그리고 학군까지 생각을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따지시고 나서 말씀 한마디를 꺼내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근데 남성분들께서는 뭐하러 그런 데 가냐고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께서 선호를 하시는 곳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스스로 나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아내분 그리고 며느님한테 귀 기울이시면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주용으로서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거주용은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거주 환경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군이나 생활 편의성 등 이런 주거 환경이 어떤지, 입지 여건이 어떤지 꼭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좀 불황해도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 놓으면 좋을까요? 이런 불황 같은 부분에는 제가 확실하게 포인트를 제대로 한번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투자하실 때 팁인데요. 아나운서님한테 시청자분들을 좀 대표를 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청자분들도. 자,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위치가 있고, B라는 위치가 있고, C라는 위치가 있고, D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개발이 됩니다. 호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B, C, D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는 와중에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D가 됐든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요. A라는 위치에 건축물이, B라는 위치에, 그리고 C와 D라는 위치에 건축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A, B, C, D에. A요. A요. 네. 학습이 참 빠르시네요. 그래서 호재가 있는 곳은 우물쭈물한 사이에 지하철, 공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투자를 하실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배짱이 좀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 거를 따지시는 분들, 절대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순하게 배짱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따지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꼭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 아파트를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이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파트 중에서도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저는 아파트가 쑥쑥쑥쑥 잘 오른다고 보고, 그런 사례가 다분합니다. 즉, 지금 마곡이나 지금 한창 개발 중이죠. 그리고 과거에 포항, 창원, 울산, 구미, 거제, 광양 이런 곳들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이 일자리가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개발이 됐던 곳이죠. 그러면서 부동산이 순식간에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나는 그곳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관심 가지던 것, 아니면 내 옆집의 사람이, 아니면 내 친구가 말씀해 주시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부동산은요,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맞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곳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건 그곳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곳에서 거주도 하셔야 되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는 토지 위에 지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토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토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토지요? 토지는 땅이잖아요. 네네. 뭔가 건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대단하시네요. 보통 그런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보통 토지를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투자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 성공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제가 왜 여쭤봤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올바른 좋은 경험을 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토지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 아파트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 상가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선입견들이 하나하나 생기세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투자하시기가 너무나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토지다. 그러면 이 토지의 중요한 위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단 두 가지로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정된 토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쑥쑥쑥쑥 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호재까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앞에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아나운서님도 투자하시기가 정말 쉬워지세요. 근데 꼭 투자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자산 상담과 투자 상담까지 제가,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알차게 해주시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미팅을 한번 하시고 하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상당히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재미있게 말씀 나눠봤는데요. 전국을 다니는 남자 정현훈 본부장님과 이 아파트의 역사와 또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현훈 본부장님이 또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인데요. 아파트의 상가, 그리고 상가와 토지 시장의 전망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빌딩 23층 대강당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좋은 부동산 선별법과 또 내재산 가치 상승법이라는 주제로 유수홀딩스 빌딩 5층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595-4236으로 전화하고요. 또 문의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개의 세미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는요, 포인트는 내 아이의 성적, 그리고 남편 월급처럼 절대 내 맘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100점 100승을 하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발전 과정이 있었나,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무엇을 지켜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 좀 디테일한 상담을 해드리면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제대로 제가 집어드리면서 가정의 평화를 제대로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찬 부동산 정보 더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정현훈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도움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미나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 순서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똑똑 해결사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똑똑 해결사 코너 진행이 될 텐데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투자 금액 등 자세한 정보를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상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기 부모님이 물려주신 좀 네. 땅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돌아가시면서 주셨는데. 네. 어느 지역이에요? 예, 제주도 쪽입니다. 네. 주소를 불러드릴까요? 네네. 예. 제주도 서귀포시 네. 표선면, 표선리 네. 1941번지예요. 아, 그래요? 예, 토지인 예. 거죠? 예. 네, 몇 평이에요? 평이에요.
평수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790평 정도 되거든요. 790평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제주도 물려주신 건데 이게 네네. 어떤 땅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연락을 드려본 거거든요. 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지금 저희가 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문가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도움 네. 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복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는 주셨는데 네. 이쪽에 이제 전망이 많이 궁금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주도가 시가 혹시 예. 몇 개인지 아시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군요. 예. 제주도는 크게 시가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있어요. 예. 딱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 예. 제주도가 어느새 개발 바람과 붐이 있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 부분에서도 이제 안 오른 곳이 있는데 네. 일단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 표선리 토지는 네. 전체 제주도 지역 중에서 네. 좀 약간 남동쪽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제주도의 전체적인 그 호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남서쪽을 가시게 되면 네. 공원이랑 영어마을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 영화마을에 대한. 예, 남동쪽에. 예. 선생님은 좀 약간 중심에서 남동쪽이고 남서쪽에는 영어마을이랑 공원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제주도는 혜택을 받은 게 이 혁신도시라고 하는 혜택을 서귀포시가 받았고요. 예. 왼쪽에 보시면 제주 중문에 좀 컨벤션도 들어오게 되면서 호재가 또 하나 있어요. 예. 더불어서 오른쪽 선상 1추봉 쪽에 가시게 되면 제주 공항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재가 꽤 많은 곳이 제주도예요. 예, 그래서 제주공항 얘기 듣고 예.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많이 오르다 막 그런 기대심이 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보유하신 토지는 네. 지금 제주도 전체에서 동남쪽에 표선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도로는 네. 지금 97번 도로가 이렇게 이쁘게 잘 물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떤 성격의 도로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도로가 제주도를 가로지릅니다. 너무 좋은 도로예요. 예, 예. 그래서 국립제주박물관서부터 시작을 이렇게 쭉 합니다. 네. 그럼 도로가 이렇게 쭉 가는데요. 예. 요 주변에 보시면 너무나 이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주도가. 네. 뭐 도깨비 공원도 있고요. 예. 위쪽에 보시면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도 있어요. 네, 네.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예, 예.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셨군요. 네. 이게 인사동을 가시게 되면 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토의 뭐 옛날 물건 해가지고 네. 옛날 물건이라든가 추억을 향수할 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놀이 시설이 좀 있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 보면 네. 지금 선생님이 보유하신 토지가 있어요. 네. 오시는 길에 보면 예. 뭐 골프장도 좀 꽤 있고요. 네. 승마장도 있고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네. 이쁘게 제가 보니까 도로가 이쁘게 잘 물려있는 토지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영어마을이랑 좀 제주 네. 공항이랑 좀 약간은 거리가 좀 있으세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도로적인 측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 도로는 무조건 좀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네. 주변으로 뭐 공원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지금 계속 개발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제주를 오시면 꼭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말씀을 드린 게 좀 복이 많으시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토지를 좀 부모님께서 좀 소중하게 물려주신 토지인 만큼 단중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좀 예. 보유를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 예. 와중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우, 하면서 감사합니다. 장기 전망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좋은 소리가 시청자님, 되세요. 네, 전문가가 네. 지금 답변 들어봤는데요. 네. 참 좋으시겠어요. 네, 앞으로의 예, 전망 너무 좋다고 좋네요. 하니까요. 예, 예.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유하셔서 또 좋은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너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또 무료 문자번호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네.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송파구 가락동 극동아파트 31평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너무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20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또 새로운 아파트는 요즘 너무 잘 짓더라고요. 네, 좀 그렇죠.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위례나 이쪽으로 좀 좋은데 네. 새로운 곳에 한번 가고 싶어요. 새로운 곳이요? 송파구를 네. 벗어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새로 짓는 아파트가 좋더라고요. 아, 새 저는. 아파트, 새 아파트를 네. 희망하시는 거고요. 네, 네. 평수는 지금 비슷한 평수로 보시는 거죠? 네, 그 네. 정도 평소에 좀 네. 새로 짓는 요즘은 딱 시설도 잘하고 안에 좋은데 네. 여기는 좀 오래 살아서 지겨워서 좀 네. 다른 데 가고 네. 싶어요. 좀 새로운 트렌드를 찾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 네.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의견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들어보니까 많이 지겨우시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주로 태어나서 자란 곳이 잠실입니다. 네. 저는 과거에 이 잠실나루 옆에 있는 네. 이 시형 아파트 쪽에 주로 살았었어요. 지금 네. 재건축이 돼서 파크리어로 됐는데 네. 일단 지금 좀 많이 답답하시고 빨리 옮기고 싶다. 네. 이런 의견이신데 선생님 혹시 지금 이쪽 근방에 재건축이라든가 지금 극동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 호재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가요 혹시?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몰라요. 아 별로 일단 여기 관심이 그냥, 예, 없으신가 관심 보네요. 안 갖고 그냥 여기 그냥 줄창 살아가지고 아, 살기는 네. 좋아요 여기. 아. 교통도 나쁘지 않고. 일단 하시기 전에 너무 좋은 문의 전화를 주셨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살고 계신 극동 아파트는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 가락 사만 나우빌 아파트가 오른쪽에 있으시고요. 네. 남쪽에 보시면 문정 가락 현재 1차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세요. 네. 이 세 개의 아파트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아, 네. 이 말은 잠시- 많이 왔다가 예. 네, 이 잠실 일대가 지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이에요. 네. 5층이 재건축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지어진 것들이 지금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그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는 아파트인데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주로 남편분께서 이렇게 자산을 좀 관리를 해주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사를 가시는 건 상관은 없으나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절대 매도하시면 안 좋은 데 되고. 가고 싶은데 새 아파트.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여기를 뭐 전세를 주시든 뭐 딴 거에 있어서는 용도를 쓰셔도 되는데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 재건축이 되게 되면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살았던 그 시형 아파트가 시가가 지금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가요. 그래요? 진짜 관심이 없으시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만 계셔서 소유를 하시더라도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오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오래 사셨다고 하시는데 그 오래 사신 부분에 있어서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오래오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호재가 주변에 상당히 많으십니다. 옆에 보면 한양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송파 네. 한양 아파트. 네. 이 아파트 또한 역시 호재가 있어서
지금 잠실 일대가 전부 다 지금 선생님 계신 곳에서 거리가 한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이 주변은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시는 곳이고 좋은 호재가 있는 곳이시면서 그 위례로 가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미래랑 가까우신데 아까 네. 신축 아파트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 위례를 꼭 가시고 싶으시면 저는 절대 말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네. 움직이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저는 네. 좀 자세히 좀 세미나 같은 데 오셔서 자세히 좀 상담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당부 말씀을 우려가 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파트는 절대 매도를 하시거나 다른 용도로서 쓰시기보다는 보유하시는 걸로 저는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네. 대지 지분 비율도 지금 높고요. 지금 네. 500여 세대 좀 이렇게 높게 있는데 이게 네. 1070가구로 재건축이 돼요. 아. 현대 같은 경우는 915가구 22층. 지금 선생님이 보유하시고 계신 아파트는 35층으로 올라가고 가락 사만 나우빌 같은 경우에는 1082가구가 새로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아파트도 35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어쨌든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만큼 전부 다 이제 남편분한테 부동산을 맡기시기보다는 좀 공부도 좀 하시면서 좀 관심을 말은 가지셔야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딜 왔다 갔다 하셨죠? 아, 사람들끼리. 아, 이렇게 좀 약간 전문가랑 좀 디테일하게 좀 상담을 좀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성격도 밝으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복이 많으신 분인 것 같으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호재가 이렇게 넝쿨째로 굴러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밝게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 더 좋은 부동산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뒤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축하드린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요. 절대 네.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임대를 주고 뭐 위례로 가고 싶으면 가셔도 되는데 매도하는 네. 것은 조금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남 당진시 시곡동 토지를 지인에게 추천받았습니다. 매수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8928님 지금 문자로 상담해 주셨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토지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충남 당진에 있는 토지 문자 상담에 오셨는데요. 일단 당진이랑 당진 시청 쪽이랑 거리가 크게 멀진 않으세요. 약간 한 2.2km 정도 되시는데 일단 부동산을 보실 때 너무 좁게 보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넓은 안목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당진을 보시면은 호재가 좀 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호재가 순식간에 눈앞에 좀 많이 펼쳐지시는데요. 이 대산이랑 항 주변을 보시게 되면 서해안 산업철도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당진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가 예정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일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실 수 있는 호재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께서 소유를 좀 오래 하셨든 좀 짧게 하셨든 그거에 따라서 좀 너무 답답해 하시거나 초조해 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 옆에 보시면 토지 옆에 농공단지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농공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일자리가 증가를 하더라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아요. 근데 일자리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일자리가 생기는 곳은 투자를 하시는 건 제가 좀 약간 비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분명히 호재이기는 하나 큰 호재는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도로가 잘 물려있는 토지세요.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농공단지도 있고 옆에 시청도 가까운 부분에서 지금 당진이 지금 충청도가 철도랑 도로랑 확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태안 쪽에도 좀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소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심정, 좀 조급한 심정보다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좀 장기 전망으로서 저는 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전망을 내려드렸다고 해서 안 좋은 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앞으로 좀 미팅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답변해 드렸는데요.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먼저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는요. 아파트와 상가, 토지 시장의 전망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빌딩 23층 대강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미나는요.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인데요. 좋은 부동산 선별법, 또 내자산 가치 상승법이란 주제로 유수홀딩스 빌딩 5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595-4236으로 전화하시면요. 저희가 계획 잡아서요. 또 신청 받아드리니까요. 알찬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내용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본부장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절대 내 아이 성적 그리고 내 남편 월급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참여는 꼭 필요하시고요. 오시게 되면 친절한 안내와 깊은 상담을 해드리면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제대로 집어드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훈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좀 오래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전망이 어떨까 그래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어느 지역이에요? 네. 토지는 네. 강원도 평창구 방민면 개천리 894-2번이에요. 네, 몇 평이에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아, 그래요? 몇 평인지 궁금한데요. 평수요? 네네. 몇 평? 글쎄, 평수는 좀 커요. 네.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좀 글쎄, 평수가 좀 큰데, 계산은 제가 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지를 소유하신 지 오래되셨다고요? 네, 오래전에 이게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네. 전망이 어떨까 그래서, 예. 그래서 문의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일단 네. 토지가 평창군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네. 예, 평창하면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많은 이슈와 화제가 있는 곳입니다. 네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방림면, 이제 개촌리 같은 네. 부분인데요. 이쪽은 좀 약간 산지 속 안에 좀 푹 패여 있으세요. 네네. 과거 이제 어떤 생각으로서 이 토지를 이제 만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꽤 오래되시다 보니까 뭐 아시는 네. 분이라든가 뭐 주변 분한테 좀 약간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그냥 평창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확실한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네. 평창이 전부 다 웬만하면 산지로 많이 둘러싸여 있고 대지가 많이 없어요. 네. 이제 그 와중에 호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일부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토지를 지금 올해 소유를 잘 하시고 계신데 지금 네. 평창이 1년 전에 그리고 6개월 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광고가 되고 좀 이슈화가 좀 많이 되세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 순식간에 좀 호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평창 네. 올림픽이 열리면서 네. 좀 긍정적으로 그려보시면 좋은 네. 소식이 가득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답답하게 급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은 나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내가 긍정적으로 밝은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토지가 이런 부동산이 나에게 큰 복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올림픽과 맞물려서 좀 좋게, 좀 즐겁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상담을 그리고 관리 같은 부분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답변해 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 달려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현훈 본부장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끝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똑똑 부동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